안녕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세대 명예교수 김명석 교수의 관한 내용들을 실으려고 합니다. 100세 일기를 김명석 교수 이미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100세 일기로 해서 지금 김명석 교수가 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만 100세 생일을 맞은 김명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말하면은 100세 일기를 책으로 펴내는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일기를 연재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이게 책으로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인문학 공부를 하는 한 모임에서 이 칼럼을 모아다가 교재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책을 내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일주일 전인 4월 23일 만 100세 생일을 맞은 철학자 김명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아무튼 주말에 연재한 칼럼 100세 일기를 엮은 책이 나왔다. 2018년 3월 10일에 첫 칼럼이 실렸고 100회분을 훌쩍 넘겼다. 김 교수가 작업실로 애용한다는 서울 홍은동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그는 보청기 지팡이 틀니 중 아무것도 몸에 갖추지 않고 있을 만큼 정정했다. 지난해 이틀에 한 번 꼴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올해 들어 청력이 조금 약해져 옆에서 큰 소리로 말을 건네야 했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는지 연애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다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남들과 함께 사는 세상. 젊어서만 연애하나 늙어서도 한다고 대답한다고 했다. 저도 카페 같은 데서 제 또래 할아버지보다 여자랑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겨서 그걸 칼럼으로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1920년에 평남 대동군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와 6.25, 4.19 혁명 등을 직접 보고 겪었다. 수영장에서 할머니 물에게 기가 죽은 할아버지 이야기처럼 최근 일상부터 윤동주와 중학교를 함께 다닌 80여 년 전까지 그의 칼럼 소재는 20세기 초부터 21세기 초까지 한 세기를 마구 넘나든다. 글의 내용을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은 1시간도 안 돼서 칼럼을 완성하는 일필휘지형이다. 칼럼 소재가 떨어지거나 마감 시간을 피하고 싶었던 적이 있느냐고 묻자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건 미래가 없어지고 과거는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가 아직 많이 남았다. 원고 마감이 힘들거나 귀찮은 적도 전혀 없었다고 배웠다. 대신 불만 아닌 불만을 한 가지 제기했다. 100세 일기는 200자 원고지 6.5매 분량이에요. 예전에는 제 글을 마음껏 쓰다가 제한된 지면 분량에 맞추려니까 그건 좀 실례요. 게다가 짧은 글 안에서 재미도 좀 있어야 하고 읽고 나서 생각할 것도 좀 있어야 하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지난 4월까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강연이 거의 취소되지만 5월부터 다시 강단에 선다. 그는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덧니를 드러낸 채 씩 웃더니 말을 이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일을 못하면은 그만 살래라고 묻는다면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아흔이 넘으니 재미없다. 오래 안 살아야겠다고 자주 말씀하시면서도 손자가 내복 사들고 가면은 나중에 입겠다고 아껴두셨죠. 그럼 손자가 할머니 200세까지 살고 싶은가 보다 하고 놀리곤 했어요. 제가 딱 그때 어머니 심정입니다. 아흔이 넘으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데도 더 살고 싶은 의욕.
생에 대한 애착은 없어지지 않아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그래도 200살까진 안 살래요 하고 이제 조선일보의 그 B2면에 나와 있는 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여자친구랑 커피 마신 얘기도 칼럼으로 한번 써봤으면 하는 이런 말하면 100세가 된 김명수 교수의 그 삶은 생각은 아직도 청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김명수 교수는 살아생전에 지금까지도 보면은 즐기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남은 인생 말하면 물려줘야 될 돌려줘야 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으로 그 즐거운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말하면은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일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도 있고 또 건강도 유지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본인도 그게 충분히 좋은 어떤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복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복을 많이 받고 말하면 이 세상에 큰 말하면은 소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교육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분이 바로 김명수 교수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 연세에 전혀 굴하지 않고 뭐 말하면은 일하다가 짜증낸다든지 일하다가 그 건강상의 문제로 해서 그만둔 일이 거의 없는 정도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아직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의 어떤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정년퇴직하고도 제2의 인생 이런 걸 찾아서 흔히 말하면 제가 올린 재취업도 한번 보시고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재취업을 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하루하루에 말하면은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게 있는 동안에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시영 박사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은 그런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는 죽지도 아프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는 끝까지 일을 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어떤 수명 연장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자기 어떤 수입이 없다면 봉사활동이라도 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보람있고 자기의 삶의 질을 올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자기의 소명을 다하는 그런 그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김명수 교수께서는 보다 더 건강하게 더 많은 복을 누리시고 더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하시다가 참으로 위대한 스승을 우리가 세상을 보내고 전 국민이 애도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